안녕하세요. 일류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어 독해 공부 방법에 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청해 청독해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청해 청독해는 굳이 거창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고요. 그냥 많이 들으면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패스하고, 이번에는 일본어 기술이나 대학 본고사 혹은 회사 엔트리 시트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글을 쓸 때, 일본어로 글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 두 가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먼저 써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죠? 결론 먼저 쓰고 이유 쓰고 알아보기 쉽게 써라. 두 갈식으로, 영어식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지키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학원이라던가 그 이후에 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야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막 크게 실천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주의를 쓰고 있지 않다던가. 이게 소설처럼 장황하게 쓰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쓴 본고사나 그런 걸 이제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읽으면 빡치죠. 그러니까 뭔 소린지도 한눈에 안 보이고, 제대로 읽어야 읽으면서도 암기를 하려고 해야 얘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알아보기 쉬운 글을 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는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과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왔다고 쳤을 때, 사과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과일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있다. 이유 두 가지 나가니까 잘 들어라 이 소리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앓고 있는 병에 좋은 과일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세부 설명 들어가는 거죠. 사과의 빨간 껍질에는 이런 영양소가 있고 이게 나한테 좋다 쓰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냥 결론 오케이, 이유 두 가지, 근거 제시 딱 이렇게 돼 있구나, 오케이 알겠다, 이게 되는데, 그냥 사과의 아름다움은 예로부터 찬양되어 왔으며 사과의 빨간 빛깔은 마치 뭐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과일이므로 나는 이 과일을 싫어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이 과일은 빨간 껍질에 들어있는 뭐뭐뭐라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나의 병에도 좋다. 심지어 사과는 맛도 좋으며 나는 맛있는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쓴 글을 교수님이나 그런 평가관들이 보면은 분명 빡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얘는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없는 애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결론을 먼저 쓰고 이유를 쓰는 등,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죠. 질문에 맞춰서, 질문에 맞는 답을 제시하되 최대한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정리된 형태로 평가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 당연한 소린데 1 더하기 1은 하면은 1 더하기 2를 계산해서 2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꼭 글쓰기가 되면 엇나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안과 B안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게 질문인데, 예를 들어 이 A안과 B안은 이러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이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본다면 오히려 C안이라는 새로운 대책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는 A안, B안 쓰라는데 갑자기 뒷단에는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고 그걸 이제 어필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얘가 이제 얘는 그냥 논적 파악도 안 되는 애구나, 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구나, 얘는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애구나, 이런 걸 스스로 어필하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사에서 우리가 다음 분기에 스마트폰 사업을 할지 가전제품 사업을 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따져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런 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새로운 의견을 꺼낸다는 거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던져주고 골칫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 딴에는 이거 좋은 생각, 나 천재 하면서 이거 어필, 나 사장님 나 잘했죠 막 이러면서 어필을 하는데 그거는 나 스스로가 그냥 좀 모자랍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좋은 생각이 났으면은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대체안으로서의 C에 대한 검토 이런 회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의논을 해야지, 이미 정해진 주제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새롭게 꺼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이면 이제 이 아이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읽자마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럼 바로 그냥 펜을 갖다 대지 마시고 이 질문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답안의 형태를 요구하는구나. 근데 내 생각은 이거니까 그 형태에 맞춰서 쓰려면 이런 구조를 짜서 써야겠다 라고 시험 시간이 대충 1시간 동안 써라라는 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한 5분 정도는 솔직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답안의 형태를 고민해서 쓰는 게 진짜 100배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질문이 무엇이고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최대한 원컷으로 가다 보니까 말이 좀 단어가 헛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물론 제가 이제 상당히 확신에 찬 말투로 말을 했지만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죠. 저의 경우에 저의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저보다 글 잘 쓰시는 분들도 정말 엄청 많으실 테고 제가 말한 거랑 정반대로 써도 정말 엄청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주의점만 좀 잘 지켜서 글을 쓰시면 적어도 그 어디서 글을 쓰더라도 평타 이상은 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회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거는 혹시 왠지 찝찝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름만 말하면 아는 투자은행들, 좀 큰 은행들이죠. 그런 은행들의 최종 합격까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투자은행 대부분 영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서류랑 1, 2차 정도는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컨설팅 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업계도 좀 그래도 거의 다 최종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꼭 모두들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